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ERP 회계 2급에 대한 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4회차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시험일은 7월 22일, 합격자 발표는 8월 8일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ERP 회계 2급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진짜 재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ERP 회계 2급은 프로그램 때문에 좀 연습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틀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기에서 좀 이제 잘 망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 골치가 좀 아픈 일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 방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문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약간 좀 오타가 있는데, 이제 원래 회계 2급 실무가 1004번이 아니고 1005번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식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들고 온 건데, 이게 자격 종목이 이게 코드가 좀 잘못된 게 맞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1005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 번호는 1005번 회계 2급 회사 B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구분이 일반으로 등록된 거래처 중 거래처 분류가 1000번 강남구로 설정된 거래처는 몇 개인가? 입니다. 뭐 강남구로 설정된 거래처를 보면은 뭐 이제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 이제 여기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키워드는 거래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처 안에 이 강남구로 이 설정된 이 거래처가 몇 개냐 한번 찾아보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키워드는 거래처니까 거래처 등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은 시스템 관리 하단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다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 관리에서 일반 거래처 등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거래처 등록에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 등록이 있는데, 이 일반 거래처 등록에서 이 강남구를 찾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거래처를 하나하나 이제 다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성호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여기에 그 거래처 분류라는 키가 있어요. 거기에 이 강남구가 몇 개 돼 있냐 하나하나씩 다 뒤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강남구가 대체로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방법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제 조건 검색 키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조건 검색 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조회하는 문제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2번에 해당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단에 있는 이 조건 검색을 클릭해요. 자, 조건 검색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은 거래처 분류 있죠, 여기. 이 거래처 분류에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거래처 분류에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거래처 코드 도움이 나오는데, 거래처 코드 도움에 강남구로 이제 잡아줍니다. 강남구로 잡고, 그러고 나서 검색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개가 나오냐면은 총 3개가 나옵니다. 어떤 거? 현강공업, 신흥전자, 유신상사. 그래서 거래처 분류가 강남구인 거 이렇게 이제 뜨는 거죠. 자, 그래서 강남구 몇 개예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고요.
네, 정답은 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조회를 해서 이제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건 검색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2번에 해당하는 자, 당사는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사원 등록입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이 키워드가 되고요. 자, 그럼 사원 등록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회사 등록 정보에서 사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 키워드에 찾아가시면 돼요.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사원 등록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는 재경부만 돼 있는데 재경부만 조회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 다 조회를 하시고요. 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총 5명이 나옵니다. 김은찬, 김종민, 신서율, 박혜수, 박선우 이렇게. 자, 봅시다. 자, 1번. 박혜수 사원은 영업부 소속이다. 아니죠. 박혜수 사원은 재경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경부 소속이죠. 그 다음에 2번. 박혜수 사원의 입사일은 21년도 9월 14일이다. 맞죠? 그래서 2번은 맞다. 자, 그 다음에 3번. 박선우 사원은 전표 입력 메뉴 사용이 불가하다. 자, 회계 입력 방식을 보아주는데 전표 입력 사용은 미결로 돼 있어요. 그 미결로 돼 있다는 거는 못 쓰는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전표 메뉴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는 사용자 여부에 지금 불어돼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박선우는 영업부이기 때문에 회계 입력 방식을 당연히 못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사용자 여부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여로 돼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사용은 되지만 입력도 가능은 한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김종민입니다. 김종민 사원은 회계 입력 시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승인으로 반영된다. 그렇죠. 김종민에 대한 얘기고 승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왜냐면은 승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승인은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미결로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입력된 상태에서는 그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자체가 승인이 되는데 거기서 또 수정이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냐?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RP 회계 2급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 회계 관리 메뉴 중 ERP 13A3 김종민 사원이 할 수 없는 메뉴를 고르시오입니다. 회계 관리 메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전표 입력, 출력, 거래처 원장, 전표 승인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용 권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사용 권한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회계관리 메뉴니까 이제 회계관리 메뉴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사용 권한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메뉴라고 되어 있는 자체가 사용자 권한 설정에 대한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충 문제 보시면은 어떤 건지는 대략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클릭합니다. 자, 모듈 구분은 시스템 관리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회의 관리로 자, 클릭합니다. 자, 누구입니까? 그렇죠. 김종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김종민이 할 수 있는 메뉴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메뉴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전표 입력. 그 다음에 전표 출력. 이건 없네요.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전표 승인 해제. 있죠. 그럼 없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전표 입력 거래처 원장 승인 해제는 있는데 전표 출력이라는 이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부터 14번까지는 재무회계 프로세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ERP 회계 2급 자, 문제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선급 비용에 대해 기간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2월 말 결산 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간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자, 기간 비용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보냐면은 그 기간 비용 현황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회하면 되는데 어디 있냐면은 전표 장부관리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장부관리를 자 클릭을 해서 회의관리 쪽입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기간 비용 현황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2023년도 12월 말 결산 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니까 사실 보는 부분은 입력란에 봐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안 나오고요. 뭐 불러오기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보면은 데이터 조회해서 뭐 확인 누르면은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 비용 현황에서 자 클릭합니다. 이게 올해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 비용 현황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말 결산 시 당기 비용으로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계약 기간은 2023년도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또 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계약 기간이 1월 31일까지이고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3월달 문제가 나왔어요. 2023년도 2회차 때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이제 2023년도 12월 말에 해당하는 금액을 묻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조회 기간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11516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12월 31일자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제 611516원 이렇게 되고요. 근데 기간 자체가 그 22년도 2월 1일부터 23년도 1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면은 22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그 6588 얼마 되니 나오잖아요. 이거는 22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고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는 23년도 1월 31일자 해당하는 23년도 비용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의 비용은 611516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정답은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에 체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2022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묻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부문별로 판매비와 관리비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도중 4001번 총모부 부서의 부문이 잘못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자, 4001번 총무부 부서의 부문을 관리 부문으로 변경 작업 진행하고 주식회사 큐브에 2023년 4월 한 달 동안 관리 부문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한 차량 유지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기 이제 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문제는 ERP 회계 2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ERP 회계 1급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원래 ERP 회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런데 ERP 회계 2급에서 나오는 이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부문별로 판매비와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하는 도중 총무부서의 이제 부문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총무부서의 부문을 관리부문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 관리에서 부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니까 부서 등록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총무부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부문 코드가 지금 제조 부문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 부문으로 해가지고 변경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제 해결할 부분은 지금 총무부가 부서 등록이니까 이 부서에 대한 이 제조 부문을 뭘로? 관리 부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해가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금액을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언제? 4월 한 달 동안. 4월 달 것만 조회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쪽으로 해서 이제 4월만 해가지고 조회를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조회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할 부분은 이 제조 부문에 있는 이 3001번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거를 이제 1001번 관리 부문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그럼 바꿔주고 그러고 나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 부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관리 부문, 이 부분에 이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관리 부문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표가 있어요. 어떤가 하면은 그 관리 항목별 차량 유지비니까 손익이잖아요. 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에서 조회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자, 부문별로 자 클릭을 해줘요. 자, 그럼 부문을 관리 부문으로 해주면 되고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관리 부문에 있는 이 차량 유지비 금액은 얼마냐면은 66만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6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작성하던 중 핵심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현금 영수증 20번과 계산서 40번 증빙 연결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금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계산서하고 현재 지금 이게 누락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은 현재 지금 해놨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조회 자체를 지금 누락을 하게 된 셈이에요. 그래서 아래의 적격 증빙, 전표 증빙과 같이 누락된 증빙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따로, 계산서는 계산서 따로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다시 연결을 해놓고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한 해 동안 지출된 각 증빙별 합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문제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아까 현금 영수증하고 계산서 쪽이니까, 그러니까 적격 증빙이 지금 누락된 상태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할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격 증빙별 정표 증빙과 같이 누락된 증빙을 연결한다. 그러면은 보면은 어디로 할 거냐? 우리는 이제 유일한 키워드가 있죠. 여기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출 증빙 서로 검토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지출 증빙 서로 검토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계정 설정, 증빙 설정, 그러니까 비고 설정이 있는데 계정 설정에 자 클릭하면은 이 문제는 계정 설정은 딱히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빙 설정을 자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누락된 거는 지금 증빙이 지금 누락된 거거든요. 그래서 증빙 설정을 자 클릭하면은 증빙 설정에 지금 보면 현금 영수증하고 지금 계산서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는 이제 F2번 누르고 2번 계산서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F2번 누르고 9A 현금 영수증을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면은 종료를 눌러줍니다. 일단 증빙 설정은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증빙 설정 돼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종료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조회를 해줘요. 그럼 현재 지금 몇 월부터 몇 월달까지 조회를 하냐라고 했을 때 2023년 한 해 동안이라고 돼 있으니까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말까지 조회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제 조회를 해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 증빙을. 자, 한번 봅시다. 계산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25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 영수증 금액은 얼마냐면은 50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아까 우리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시 연결을 했고, 근데 금액이 50만원인데 2번에 25만원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용계산서. 세용계산서는 제일 밑에 6437300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법인이에요. 신용카드 법인은 350만원입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7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고정 자산 중 2020-03 복지 1동에 2023년도 11월 8일 2,400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 해당 자본적 지출을 입력한 후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당사는 상각비를 프로그램 계산에 따릅니다. 자, 이 문제는 고정자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고정자산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디에 보냐면은 여기에 이제 고정자산 관리 쪽으로 봐요. 그래서 고정자산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자 어디에 보냐면은 자본적 지출이 누락되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고정자산 등록에 클릭합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니까 2020-03 복지 1동이니까 이제 건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2020-03 해가지고 복지 1동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이 복지 1동에 대한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2023년도 11월 8일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등록 사항을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산 변동 처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라인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 입력해줘요. 2023년도 11월 8일. 부분은 자본적 지출 적이 없고요. 금액 2,400만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2,400만원으로 해주면 되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입력을 했으니 끝났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비예요. 이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보냐면요. 감가상각비 현황에서 보시면 돼요. 현황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현황은 여기 고정予算관리에 고정 등록에 바로 밑에 칸에 있어요. 감가상각비 현황 클릭합니다. 날짜는 이제 주식회사 큐브고요. 경비구분은 전체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 8일번대로. 8일번대로 잡아야 되죠. 경비구분 8일번대로 잡아야 되고요. 건물이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고, 전체 잡아야 되고. 근데 웬만하면 전체를 잡는 게 나아요. 전체 잡는 게 낫고. 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결산이니까 12월 달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 금액이 나오고요. 자, 건물 금액에 올해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7,2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경비구분 있잖아요. 경비구분을 왜 이걸 전체로 하냐면은 사실 원래 8일번대로 잡아버리면은요. 약간 조회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8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 이제 한다고 했었고요. 8번대로 한다고 해서도 뭐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나왔는데 혹시나 조회할 때 8번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8번입니다. 자, 당사는 예산을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재경부에 예산 편성된 계정 과목 중 통신비의 신청 예산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예산이 키워드입니다. 여기가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통신비의 예산 신청이에요.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문제는 예산 쪽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예산으로 이제 집행을 하고 나서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나왔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예산 관리에 대한 문제가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 자체가 좀 바뀌는 부분에 바뀌는 것이나 아니면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옮겨가지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조금 이번 연도는 좀 판도가 좀 많이 바뀝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예산 관리에 자 클릭을 하고요. 자, 우리는 예산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예산 신청 입력에 클릭합니다. 자, 예산 신청한 금액, 그러니까 1월에 예산 신청한 금액이니까 계정 과목은 81400으로 해줍니다. 통신비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자, 이번에 이제 신청한 금액, 단기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50만원이 돼요. 그래서 1월달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신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9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3월 말 계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150만원이다. 잔고의 금액을 확인한 후에 2023년도 3월 수정분계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다 소모품은 취득 시 자산 처리를 했답니다. 자산 처리했다는 것은 당시에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은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거 보냐면은 소모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자, 재무상태표 쪽으로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몇 월 며칠이냐면은 2023년도 3월 31일로 잡아줘요. 자, 소모품은 당시에 자산 처리를 했고요.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0만원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700만원으로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은 150만원이 지금 남은 이제 금액이 되죠. 수량이 된다. 금액이 되죠. 그러면은 사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죠. 550만원 사용을 한 거죠. 사용했다? 뭐예요? 비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은 55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당연히 사용했으니까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50만원 내가 사용했으니까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10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에 2023년도 11월 30일 발생한 미결 전표를 승인한 후에 2023년도 11월 30일 현금 계정의 잔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이제 요청사항이 이제 2개가 되죠. 원래 하나는 많이 나오는데 요청사항이 2개 나온 경우는 좀 드물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결 전표를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표 승인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현금 조회를 하는 거니까 어디서 조회하면 돼요? 현금이 키워드니까 현금 출납장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묻고자 하는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에서 보냐면은 전표장부 관리의 전표 승인해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 존재하고요.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는 몇 월 며칠이냐면은 2023년도 11월 말일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모 박스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승인 처리를 해줍니다. 승인 처리. 그러면 이제 승인 처리가 돼요. 그러면은 승인 거를 조회하면은 11월 30일 거 승인 처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냐? 이거죠. 보통예금 입금. 이건 같나? 이거였나? 보통예금 현금. 예, 이거 입금한 거. 이거에 대한 내용이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현금 출납장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현금 출납장이에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현금 출납장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라인에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에 클릭합니다. 자, 현금 출납장 클릭하면은 2023년도 11월 말로 조회하면 돼요. 왜냐면은 11월 말일자 현금 잔액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일자 현금 잔액, 제일 마지막 거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승인한 후에 금액이 얼마냐면은 312 515 00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